민족의 명절 추석.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지만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후 한반도에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은 긴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흩어져야 했던 피부치들. 우리는 그들을 이산가족이라 부릅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나왔거든. 근데 내가 할아버지 기억도 나요. 거기 맞아요. 거기 눈에 선해요. 고향이 보이세요 여기서? 고향이 보이지.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더라도 눈으로는 보여. 아유, 왜 내 아픈 가슴을 이렇게 찔러줄까?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애간장을 끓여야 했던 이산가족. 분단 후 1985년에 첫 만남이 성사되고 그 후 남과 북은 21차례 상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이것을 남북 간 정치 군사적인 문제의 하위 변수로 간주하고 있고 남북 대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남북 대화와 관련되는 그 기구가 상당히 지금 뭐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엄청나게 축소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남과 북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멈춰버린 이산가족 상봉. 한 10년이면 통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에서 야 우리 10년만 더 살고 또 한 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6년이 됐으니까 20분 내외이지 않을까. 20분도 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5세도 마찬가지로 뭐 한 30분 되려나?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 기다려온 지 어느새 70년이 넘어버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희망 고문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그들의 기약 없는 이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 일명 실향민의 섬이라고 불리는 교동도. 이곳은 여전히 196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옛 감성의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교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교동도에는 실향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만두 빚기에 한창입니다. 고향에서 만두 만들기 싫어서 우리는 만두 만들면 나는 애들하고 놀러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민옥순 씨는 아버지를 따라 교동도로 피난을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 교동에 나와서 계시다가 아버지는 동생들 엄마 데리러 들어가신다고 들어가셔서 못 나오셨지. 생일 때만 또 보고 싶고. 아버지 생일은 동짓돌 음력으로 동짓돌 28일 날이고 엄마 생일은 10월 13일 날이고. 17살이었던 소녀는 아버지와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90이 넘도록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면 낙선리 보리감이 교동도에는 민옥순 씨처럼 고향이 가까운 이곳에 터를 잡고 서로 의지하며 한평생을 보내고 있는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그맸잖아요 만두가. 이 만두가 크지. 우리 열백거는 이거도 커요? 요거 조금 개량이 됐나 봐. 조금 길어져서 이건. 만두가 크지. 그냥 어머님 아버님 뒤에 따라 나오는 생각밖에 안 나. 누님하고 할머니는 먹을 게 없다고. 할머니가 우리 누님이 이름이 영자인데 야 영자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먹다가 나중에 나오자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막내가 됐거든요.
교동도와 거리가 불과 5km밖에 안 되는 황해도 연백군. 한국전쟁 중 황해도 지역의 폭격이 심해지자 연백군 주민 중 일부가 잠시 머물 요량으로 교동도로 피난을 왔던 것입니다. 또 눈물 나 여보. 고향이 보이지.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더라도 눈으로는 보여. 내가 이 행정리 출생이야. 이 봉아리, 아양리, 낙선리, 행정리, 금성리, 거안리, 추정리, 모래리, 창동리 이렇게 해서 이도 다 이게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 이 교동을 떠나지 못하고 철조망을 헤매면서 내가 놀던 부모가 계신 곳 이곳을 그냥 바라보는 곳으로서만 낙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명절이면 고향 땅을 바라보며 제를 올리는 곳 망향대를 찾는데요. 여기마저 안 왔다 안 가면은 더 무언가 허전하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허전하지. 이곳을 수시로 한 번씩 와서 둘러가야 그래도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 망가졌어요. 그렇겠지. 예, 다 집은 헐고 무슨 창고 같은 집만 쭉 지어놨어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어느새 70년을 훌쩍 넘었지만 한 번 세워진 분단의 벽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벽일 때가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물 빼느라고 물을 빼면은 그 chan개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발을 쳐놓으면은 쪼록쪼록 하면서 달라붙어서 chan개 잡던. 내가 살던 동네는 해교동이야. 뒤에 해자, 다리 교자에서 해교동이야.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어떻게 chan개가 이렇게 막 키가 이만큼 씌어잖아. 그래서 괴딸이가 괴딸이야.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어린 시절 뛰놀던 들녘이며 개울가는 기억 속에서 생생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돌아가셨고.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기 우리 형님은 87이신데 아버님 생각나서 한번 왔어요. 술을 좀 많이 드셨죠. 술을 많이 드시고. 약줄 많이 잡고. 그러면 명절 때만 되면은 북쪽 쳐다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 반갑고. 불쌍한 사람아. 하여튼 통일돼서 꼭 좀 고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처지의 실향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특히 이제 여기 바로 여기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일사후퇴 때 넘어오셨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당시는 이제 곧 통일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제 파주 문산에서 자리 잡으시면서 통일되면 바로 넘어가려고 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하셨는데 하루하루 늦어지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제가 난 거고요. 그 뒤로도 좀 힘든 일만 있으면 술 잡수시면서 내가 고향에 한번 돌아가 보고 죽고 싶다. 그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추석을 앞두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만향대에 모였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고향 사람끼리 모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보세요. 17에 나왔는데 지금 91가 됐어. 동생들아, 니들은 다 살아있겠니? 언니는 이렇게 살아서 사납게나 니들 생각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날, 바로 오늘이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사실은 그 82년부터 이미 민간에서 그런 이산가족의 그런 아픔들을 위로하고 그 어떤 가족들을 좀 그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최근 한 10년 내부터 이제 이거를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그런 이제
법령 제정 움직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 공감대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3만 4,121명. 그중 96,168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37,953명입니다. 1년에 평균 3,0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입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고 80대 이상이 70%에 가깝습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사가 회담을 하자, 노력하자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처음에 받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북한은 이런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 예술단 상호 교류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언론인들과 함께 해서 이제 85년에 거기서 성사를 된 겁니다. 한 150명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이산가족의 첫 만남은 1985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고향 방문단이 9월 20일 판문점을 동시에 통과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과 서울을 교차 방문했습니다. 그 후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5년이 걸렸고 지금까지 총 21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벌어지면서 2000년부터 대면 상봉이 2018년까지 약 21차례 21번 그리고 이제 화상 상봉도 이제 마침 생겨가지고 그때 7차례 화상 상봉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다 만난 가족.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느라 상봉 현장은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적십자에서 요구했을 때는 나는 동생도 나이가 나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감개무량하죠. 응? 더더군다나 68년 만인가 그래요. 네가 광일이야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했죠. 수십 년을 헤어져 지낸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선하는 기관에서 그때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앞으로 우리 영상 통화도 하고 뭐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6년 되는 동안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답답할 뿐이죠. 지금 현재는. 북한은 아무래도 이것을 남북 간 정치 군사적인 문제의 그 하위 변수로 간주하고 있고 남북 대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남북 대화와 관련되는 그 기구가 상당히 지금 뭐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엄청나게 축소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터를 잡은 또 하나의 마을, 바로 속초의 아바이 마을입니다. 부산까지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 휴전이 되면서 북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고향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있겠다며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직선거리로 보면 함경도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아바이라는 게 남자 어른 할아버지를 아바이라 그러거든요. 함경도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바이 마을.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아버지 또는 나이 많은 남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이것이 방파제가 지금 아바이 마을에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 방파제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움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어서 있었고, 이게 그래도 50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50년도에는 여기에 정어리 공장이 2개가 있었어요. 오갈 것 없는 피난민들. 집을 짓기도 어렵고 식수도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모래사장이라도 터전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 시절에 여기가 전부 다 백사장이었어요. 국유지였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집을 지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실향민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죠. 여기 사유지에 가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거나 할 때 바다에 나가가지고 어머님들이 널판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북말로 널이라고 했어요. 그걸 쪼어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막거나 예. 실향민 2세대인 심상옥 씨는 이곳 아바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가 실향민이다 보니 고단한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친구 부모님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리워하신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북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하면은 울고 눈물 흘리고 그리워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20분 내외이지 않을까. 20분도 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5세도 마찬가지로 뭐 한 30분 되려나? 아이고 10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아바이 마을로 피난 온 김상호 씨. 고생 많았습니다. 연락 피난 떠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 할아버지를 두고 나왔거든. 근데 내가 할아버지 기억도 나요. 그리고 우리 나올 때 이 손 이렇게 기운 없는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 그게 눈에 선해요. 그때 아버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서글픈 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시설을 보냈어요. 급하게 피란길에 오른 피난민들은 몸 누일 곳도 줄인 배를 채울 끼니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다고 봐지기다 뭐 내가 솔직한 말로 깡통 차고 밥도 얻어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걸 집에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들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세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구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직업이란 게 뭐예요? 힘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고기 잡는 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어요. 피난 생활을 하느라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며 여한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향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형제간들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랑 같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마디 딱 술 한잔 하면서 서글픈 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 소리를 옆에서 뭐 듣고 있으니 또 나도 마음이 또 울렁거리고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정말 참 뭐 힘들지 않겠나.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고향에 두고 온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던 김상호 씨. 생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또 다른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산가족 법상으로 보면 거기 이제 이산에 이제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김성실 씨. 처음 보는 호화로운 2019년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자리를 잡느라 고생도 많았답니다.
반전이 된 거야. 강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연기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자격증 또 그 애견 미용 자격증도 제가 따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짬짬이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실 씨가 생사를 걸고 고향을 떠날 당시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고향은 양강도 겁산이고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이제 너무 물론 힘들어서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돈벌이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녔어요. 그러면서 내 집도 없고 또 미고주자고 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못 다녔거니와 또 직장 생활도 못 해봤고 완전 엉망인 상황에서 너무 힘들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생사를 걸고 한국에 오자마자 김성실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소식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두 언니는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 하지만 북에는 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언니 한 명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 나중에 소식을 좀 들었어요. 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중국에서부터 북한 사람 만나면서 그 춘에 들어가면서 연결을 했어요. 언니는 아직 살아. 생방이 없어요. 못 찾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생이별을 한 이산 가족.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의 것입니다. 남자친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더 많은 이산 가족이 생길 거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지구에서 없어져야 한다. 참말로 이거는 정말 비극이 아닌가. 그냥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의 손을 놓고 떠나온 17살 딸은 이제 90이 넘었고 할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나온 10살 손자는 그때 그 할아버지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했던 그 고향의 소식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